7번 An important norm 중요한 규범, 기준이라고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learn, 배우는 규범은 뭐냐면 우리가 부산적으로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이게 hold A in check 하면 이게 뭐 수구 같은 거라 억제하다 이게 책이 억제거든. 우리의 성질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지 폭행하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화를 억제해야 되고 남을 폭행을 만든다는 얘기지 뭐. 그걸 배우는 게 규범이라는 거예요. 일단 글감은 나왔고 저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저 얘기를 할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we are socialized 사회화된대. 어떻게? 피하도록 이런 육체적 물리적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걸 피하도록 사회화돼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inhibit A-promise, 뭐 keep A-promise 그거 있잖아. A가 뭐 못하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인 거지 계속.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화가 날 때, 그지? 화가 날 때 어떤 감정을 성질을 억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인을 폭행을 하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규범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한 규범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우리는 공격적으로 행동 뭐 그 말인데 그지? 왜 또 썼나 싶지.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그지? 그리고 그렇게 사회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저런 믿음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사회화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한다. 너무 같은 말 너무 중국에서 여러 번 쓴 거 아니야? 한 번만 써도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화날 때 화를 억제하고 나는 폭행하면 안 돼. 라는 규범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사회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뭐 그렇게 길들여져서 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지 뭐. 일단 오케이요. 그런데 이 주제문 느낌이 있지? 도입이고 역접이니까. 그런데 결국 남을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데 매체가 제시를 해요. 지속적인 스트림 1년의 메시지를 스트림은 개울처럼 쭉 흐르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즉 타인에 대한 공격, 폭행, 뭐 공격성이라는 게 성공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결국 공격성, 폭행에 대한 정당화를 매체에서 자꾸 보여주는 거고 원래는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 사회 규범인데 그 매체가 문제네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에 위치는 나름 중요하겠지? 탑픽 센텐스가 주고 여기가 도입 부분인 거 아니야? 주제문 나온 거잖아. 결국 이걸 무력화시키는 게 매체다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however 주제가 나온 거 탑픽 센텐스. 매체가 그지? 폭력을 뭔가 정당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즉 정당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문제 해결에 폭력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즉 문제 제기가 된 거지. 지금 이 문장 자체가 프로블럼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보통 이제 이 경우에는 이건 도입이었고 둘 중에 하나는 마지막에 해결책 나오거나 이런 현재 상태가 문제다 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넣을 거라. 이건 그냥 자주 그냥 뭘 오픈된다 자주
It is the good character or heroes who use. 이거는 이제 강조구문이다. It is that도 되고 뭐 사람 나왔으니까 뭐 who도 되고. 그러니까 좋은 캐릭터들이야. 영웅들. 폭력을 사용하는 게. 이런 보람된 방식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이 폭력을 써서 문제 해결을 하니까 멋있어 보인다. 마동석인데? 그치? 범죄도시 2 나온다네. 그거잖아. 그래서 이런 매체 메시지라고 하는 것, 그 안에서 폭력과 육체적 공격성이라는 게 묘사가 되는 portray, 좋은 것으로. 이런 메시지가 서서히 우리의 믿음을 바꾸겠지. 어떤 믿음? 폭력은 안 좋은 거라는 믿음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거 괜찮지, 그러니까. 폭력이 나쁜 거야 라는 믿음을 바꾸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폭력이 나쁜 거야 라고 만들어지는 사회화된 이 거주자들, 일반 시민들이 점진적으로 시민들이 아니구나, 인히비시구나, 이게 이제 억제 이렇게 사회화된 폭력에 대한 억제가 점진적으로 약화된다. 하여간 우리 책에서 특징적인 단어가 이거거든? 되게 많이 나왔지. 이로도 약화된다. 원래 책에 침식, 부식하다는 뜻인데 뭐 한 번 쓰면 계속 나오더라고. 그 책에서 한 해. 어려운 말 아니니까. 여기를 형광펜을 해볼게. 이게 이제 빈칸이 가능하다는 거고, 결국 뭐야? 당연히, 그지? 이렇게 폭력은 안 좋은 거니까 우리는 요거랑 연결해서 보면 될 것 같아. 이거지? 이걸 피하도록 했는데 이게 저렇게 좋게 보여지니까 이런 사회화된 우리의 믿음 자체에 저 억제가 약해지는 상대 개념이 된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뭐 부자적인 상술로 결국은 그 주인공이 폭력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으로 묘사가 되는 거고, 묘사가 되는 것 자체가 결국 뭐냐면은 이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변화를 시킨다. 즉 다시 말하면 there is 이런 사회화된 이런 폭력의 억제가 약화된다 라고 해서 요게 여기가 이제 요거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뭐 여기만 표시를 하긴 했지만, 오케이? 자, 뭐 그래서 이러한 점진적인 wear down of a person's socialized belief, wear down은 이게 이제 달아 없어지다는 거니까 여기서는 뭐 이거 약화되는 뭐 이로드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로드, 뭐 위큰 이제 없어지는 거야. 사람의 저런 사회화된 믿음의 어떤 점진적인 약화, 뭐 없어짐. 어떤 믿음? 이 폭력의 사용, 공격성의 사용에는 사회적으로 unacceptable, 수용 불가하다라는 점진적인 약화가 뭐라고 이름 붙여졌냐면은 명칭은 안 중요하지, 이게 탈억제 효과라고 이름이 붙여졌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여기가 이제 그 디스란 점진적인 약화가 있었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명칭이지, 탈억제화 효과다라고 얘기했고, 저 뭐 디스 때문에 이제 역시 이 문장도 뭐 위치를 하나 보자. 그러니까 연결사 역적 프라블럼이니까 위치를 보자. 이렇게 된 거였지 이쪽에서. 이 문장도 뭐 나쁘진 않거든. 위치 자체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탈억제화 현상을 설명하는 건데, 탈억제화 현상은 뭐다? 뭐 이거다 이거지. 매체에서 폭력을 정당화시켜줘서
폭력은 나쁜 거야라는 그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 쓸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회화가 되냐면 폭력적,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매체가 보여줄 때 우리가 선호하는 캐릭터가 행동을 하는 거, 공격적으로. 또 두 번째,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 그들 좋아하는 캐릭터가 얻는, 걔네가 원하는 거. 이 두 가지 했을 때, 저 대신 정리하면 보여줄 때 첫째는 캐릭터가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두 번째 뭘 보여줘?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떤 결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결과를 보여줄 때 뭐 되겠어? 우리의 사회화된 억제가 약화되는 게 더 강화되겠지? 탈억제 효과가 더 강화되는 데서 마지막도 생각하면 돼. 우리는 우리 억제가 약화되는 걸 가지게 된다. 이게는 약화되도록 만들어낸다. 저 사역동 자체 해보면. 여기 하나가 더 보면 요거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가 이거 보면 의미상의 조언하는 거지? 그들이 얻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도 결국은 이게 너무 같은 얘기 아니야, 그지? 그 주인공은 아니지. 매체에서 우리 또 폭력, 정당화가 그리고 또 뭘 가져오냐면은 우리의 폭력에 대한 억제가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이게 탈억제화 효과다. 이렇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을 좀 바꿔서 정당화라는 말도 하면 참고로 보면 justify이지? 폭력을 justify, 정당화하는 매체가 되는 거고, 그지?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일단 얘는 뭐 요지는 그 제목은 좀 그렇고 탈억제화라고 너무 눈에 띄잖아. 그래서 폭력을 뭐 미화해서 미디어가 매체가 폭력 미화. 그래서 탈억제 효과라는 게 이거잖아. 이거는 요지 자체를 평화편에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연결사도 일단 여기 두 개가 역접과 순접 있고 위치도 이거랑 이거랑 맞추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빈칸은 우리가 좀 표시한 여기 세 개 정도 생각하면 이건 좀 근거 때문에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을 준 거였고, 무장사표가 내내 그거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거 괜찮아요? 이 질문은? 오케이. 그래서 해결책은 없던 거지. 저는 탈억제 효과라는 게 있다. 매체 때문에 사람들이 폭력을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생태학자래. 어쩌고저쩌고. 얘가 신중한 연구를 했어. 그다음에 그가 이거라고 부르는 것 메가 허비보어래. 허비보어는 허복의 약초고 초식동물이고 메가니까 되게 덩치가 큰 초식동물. 저런 연구를 아프리카에서 했대. 저 사람이 생태학자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걔네가 넣은 코끼리 같은 애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하마까지 나온 거네. 여기까지 별 얘기 없어. 연구를 했는데 어쨌다고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건 이제 본격으로 이런 애들은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육지의 포유 동물들인데 걔네가 무게가 나가. 성체에 자란 애로서 1000kg, 1000 이상 나간다는 거고. 그냥 여기는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진짜 별 얘기 없는 거지. 결국은 초대형 초식동물 연구를 했다. 어떻게 해? 어쨌다고 그렇게 된 거고 저거의 조건 1000kg 넘게 나가는 유일한 육지의 포유류다 이런 얘기 별 얘기 없으니까 일단 갔어 여기는. 그렇소. 자 그런데 근데 걔가 발견한 게 뭐냐면 걔네들 크기가 사이즈가 만들어 이런 동물들을 생태적으로 유니크 뭔가 유일무이하게 만들어준대. 무슨 얘기냐면 성체는 되게 엄청나게 커서 수백구문요 원인 결과 걔네들은 다른 포식자 사자 같은 것의 공격에 면역력이 있다. 이뮨 면역력이 있다는 게 버틸 수 있다는 거잖아. 또는 다른 큰 포식자들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 사자도 코끼리는 좀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고. 무리로 모였으면 절대 사자가 공격을 못 하잖아. 걔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공격에 결국은 견딜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이 초대형 초식동물들은 특히 취약하다, 버너러블, 이뮨 반대말이 되는 거지 이게. 버너러블은 항상 우리 서세터블까지는 같이 가는 걸로. 그러면 뭐에 취약하냐면 역시 인간, 그지? The impact of human hunting. 이게 주제긴 하거든. 인간의 사냥에는 취약, 그지? 그래서 여기는 이 문장을 통으로 다 가져가는 형태는 여기 이제 주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초대형 초식동물이라는 거는 그 크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이제 독특한 생태적 뭐 지위가 갖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게 포식자의 공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면역이라는 게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면 they are not affected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한글 그대로 옮기자면 포식자의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면에서 독특하다 뭐 이렇게 된 건데, 그지? 포식자. 그러나 결국 뭐야? 인간 사냥에는 취약하다. 역시 인간이 문제다. 되게 간단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calculate 계산을 했어. 잠재적인 성장률,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수의 잠재적 성장률은 노멀대는 그냥 온니, 이지? 고작 해봐야 한 해에 6.5%래. 근데 이게 고작 해봐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 야, 1년에 6.5%면은 뭐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내가 고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봐. 죽는 애로 고려한 거 아닌가? 이게 성장률이니까. 개체수에. 그래서 하여간 그거를 그래서 느리다고 했어. Such a slow breeding species. 그래서 그렇게 매우 느리게 번식하는 종은 would be doomed. 파국을 맞을 거다. 역시 폭망. 그러니까 be doomed가 여기 vulnerable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할 때 인간의 사냥 그리고 그대로 가는 거지. 그래? 이런 것편에서 연결을 힘들겠지 이것도 같은 문제. 어떤 효율적인 포식자가 그것에 집중을 하기 시작할 때 누구? 인간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여기도 그 아프리카 코끼리 라고 하는 거는 느린 느린 어떤 개체의 증가를 가진 얘네들은 효율적인 포식자가 집중을 하게 되면 파멸 이렇게 될 거다 된 거고. 그래서 여기에 그 효율적인 포식자를 인간 사냥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믿기에 바로 이 사실이 정확히 묘사하는데 상황 이게 뭐 홍적세라지 하여간 뭐 코끼리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 미국의 그 옛날에 존재했던 코끼리 지금은 멸종한 코끼리 상황을 보여주는데 저 사람은 그 사실을 interpret 해석을 해요. 받아들이는데 이해를. 절대 다수의 커다란 다수에 알려져 있는 빙하기의 힐사이트가 사냥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인바르 포함을 했어. 맘모스하고 메가토돈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서 포함을 했는데
어떤 증거냐면 역시 우등급표 나오는데 걔네들이 인간의 선호되는 먹이였다라고. 다시 한번 볼게. 일단 여기 보면 이 코끼리 상황이 얘네들이 멸종한 코끼리인데 예전에 존재했던 여기서부터라고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현재 알려져 있는 마지막 빙하기에 사냥 장소들이 있다고. 여기서 사냥을 우리 인간 선조들이 했다라는 사냥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서는 그 사냥 흔적이 꼭 이런 초대형 초식동물이 있다는 거. 얘네들 흔적 사냥을 한 흔적이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어떤 증거로서 이런 사냥했던 흔적이 있냐면 얘네들이 인간이 잡아먹은 애다 라고 하는 거고. 인간이 거기 집중했으니까 얘네들 코끼리 같은 애들 멸종이 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되게 많은 더 작은 동물들도 있었어. 주변에는 그들 인간을 지탱을 해줄. 만약 그들 인간들이 이 엄청난 포유동물, 초대형 초식동물을 잡에 단단히 사냥하는 거야? 사냥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는 맘모스를 사냥을 못해도 또 다른 작은 사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동물들도 많이 있었다. 그럼 굳이 얘네들이 사냥을 못했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 이걸 잡아먹어서 계속 끝까지 지네를 사냥을 하는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인간의 사냥 압박은 디나메럽 줄어들지 않았대. 코끼리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코끼리도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잡을 개체 수가 줄어드니까 다른 데로 옮겨야 될 텐데 사냥 장소를 작은 거 잡아먹어서 계속 얘네를 씨를 맞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순서가 일단은 좋은 것 같고, 빈칸도 빨간 거, 이렇게 쭉 연결한 세 부분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순서를 보면, 처음에는 도입부분, 그지?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사이즈, 라고 하는 게, 대열 사이즈 아니야. 요게 앞에 나오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얘네들 메가 허비보어의 사이즈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다 치자고. 여기까지 온 거지. 인간 사냥 취약이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내용이 바뀌었지 조금.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구체적인 예시라고 보면 돼. 여기에서는 그냥 메가 허비보어가 일반화된 거였잖아, 주제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토픽 센텐스가 이해된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예시라고 맞추면 될 것 같아. 여기 메가 허비보어의 예시. 그래서 똑같이 풍만. 또 다른 예시지, 이게. 그지? 그래서 이게 이런 집중하고 파면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예시가 나온 거라. 그래서 여기서 홍적새 코끼리 예시가 또 나오는 거지. 아프리카 코끼리, 홍적새 코끼리. 그래서 여기가 블라블라 조금 길은 뒤. 빙하기의 사냥 장소 라고 하는 건 항상 메머드 메머드하고 마스토돈을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은 얘네들 메머드하고 마스토돈은 인간이 선호하는 먹이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지. 마지막으로 문제는 날릴게, 이렇게 요약을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항상 3개 정도 보고 빈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주제는 뭐 좀 그렇지? 내용은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simple observation or the only factor. 단순한 관찰만이 유일한 요소일 때, 요소라면 결정을 할 때 우리의 현실에 대한 지식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현실에 대한 지식을 결정을 할 때
관찰만으로 이걸 결정하는 거지. 뭐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이거 강조하는 거 무시해서 빼면 되지. 더 많이 certain 확실할 수는 없다는 게 이게 왜 부정주어가 나오고 비교급 then 하게 되면 뒤에 거보다 더 많이 확실한 건 없다는 건 여기가 최고 확실하다는 요 뒤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지. 즉, 요 데디아라는 팩트가 가장 확실한 거야. 어떤 팩트? 지구가 스테이셔너리하다라는 팩트. 스테이셔너리는 정지 궤도상이라는 말이고 이런 느낌이거든. 인공위성 같은 게 이렇게 여기 있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쳐다보면 얘는 하늘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 왜냐하면 똑같이 움직이니까. 이런 걸 정지 궤도라고 스테이셔너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가 원래 자전 공전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느낄 때는 지구는 그냥 멈춰 있는 거잖아. 이게 가장 확실하다고. 뭐라고? 이게 관찰이라고. 현실에 대한 인식.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군. 자, 그럼 우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지구는 가만히 정지해 있다라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게 잘못된 거잖아, 벌써. 그지?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관찰을 해왔네. The turning of a star. 그러니까 별이 막 회전한다는 게 별이 계속 움직이잖아. 계절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걸 관찰해. 그러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건데, 그치? 이건 무시해도 상관없어. 이건 흔들리는 거다, 실제로. 이상한 지진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거는 정지해 있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경험을 했어, 역시. 관찰도 경험도 비슷한 거니까. 인간은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땅을 어떻게 경험? 고정된 포인트 한 지점으로 경험. 역시 정지. 거기로부터 그 지점으로부터 관찰하는 모든 다른 움직임들. 그러면 우리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애들은 움직이는 거구나. 그 얘기가 되는 거네. 그지? 그 경험에서 나온 거는 지구는 어쨌거나 똑같이 fixed. 그지? 그래서 이게 오해가 가능한 게 스테이셔너리. 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른 애들은 움직여. 터닝 하는 거고 이런 느낌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 그지? 자, 근데 지금 이거 다 잘못된 거지, 사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이동, 즉 공전을 하고, 그리고 on a daily basis, 매일 기준으로 지구의 축을 기반으로 돈다는 게 이게 자전이지. 그 자전을 인정하는 것은 조동사 to move away.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거랑 상대되는 거잖아. 우리가 실제 직접 경험하고는 상대되는 이런 걸 인정을 하려면 위에서 나온 단순 경험으로부터 멀어져야만 하는 거지. 경험에서 멀어져서 어디로 가야 되냐? To start to interpret what is seen in the line of theory. 이거지. 해석을 하기를 시작해야 돼. 관찰된 것이 보여진 것을 어떤 맥락에서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해석. 즉 이론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행방편 해보면 원래 빈칸에 분석이 됐고 또 다른 빈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의 얘기는 이렇게 현실에 대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오직 관찰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지식이 되는 거잖아.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은 지구가 정지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지식을 갖게 된단 말이야. 이 관찰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치?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이것도 결국은 수천 년간 과거에 인류는 별들의 저거 일주운동이라네. 터닝을. 그치? 별이 계속 돌아가니까 이런 거 또는 이런 걸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고정된 자기 발 아래에 지면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했다. 지면은 좀 그렇지? 저거 그대로 쓰지 뭐 고정된 지점. 그러니까 땅을 얘기하는 거지 뭐 땅 거지. 이거를 경험을 했다. 땅은 안 움직이는 고정된 지점이다. 라고 하는 요거를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얘를 통해서는 우리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고정돼 있어요. 우리는 정지해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근데 우리 빼고 나머지는 움직여요. 그런 상황이었었다고. 근데 결국 이 현실에 대한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빼려고 하면 결국은 이 지구가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한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로 가야 되냐? 관찰, 단순 관찰이지? 단순한 관찰 아니고 이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관찰된 것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주제문이지, 퍼펙트 텐스, 그지? 두 가지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론 플러스 관찰된 것도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 단순히 관찰만으로는 안 되고, 관찰만이라고 하면 더 좋긴 하겠다. 관찰만으로는 안 되고, 이론 플러스 관찰된 거 해석,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지. 이론을 통한 관찰된 것의 해석. 자, 그래서 against all the evidence of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의 증거의 모든 것을 반해서잖아. 그러니까 즉 감각의 증거라고 하는 게 관찰이잖아. 관찰은 분명히 지구가 안 움직이는 거거든. 그걸 반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우리는 현실을 인식을 하고 있어.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그지? 우리가 막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뭐 돌진한다 뭐 이런 거 자체가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관찰에 반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게 위에 나온 현실에 대한 이런 지식이 있다는 거 아니야? 위에 말을 그대로 쓰자면은. 그러면 이 관찰에 반해서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뭐 때문에 하는 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거겠지? 이론이 들어가야 되겠지. 이론이 있으니까요, 받았는데, 이건 이제 빈칸에서는. 즉, 해석되지 않은 증거야. 즉, 이론을 통해서 해석되지 않은 증거는, 그러니까, 부적합한 기반이 된다고 어떤 과학 이론에 대해. 그러니까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결국은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위에서는 결국 뭐가 필요하다? 이 해석이 된 증거, 즉 관찰이 필요하다. 말을 좀 바꿔서 뭐 패러프레이징처럼 가보지 뭐. 그러니까 즉 해석이 된 관찰이라고 하는 게 뭘 가지고 그 이론을 가지고 해석을 한 관찰이 과학 이론으로서 기반을 가질 수 있다. 이거 중복이긴 한데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렇지? 결국 과학 이론이라는 거는 관찰을 이론을 가지고 해석된 증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은 이제 반대로 쓴 거고 부적합하다고 하는 거니까. 다시 뭐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론 플러스 이론을 통해서 해석된 관찰. 이게 필요하다. 이걸 가지고 과학 이론을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 약간 좀 중국 느낌이 있었지. 그래서 얘는 일단 뭐 요지는 제목을 뭐 반대로 이렇게 써놨잖아. 마지막에 이거 그대로 옮긴 건데 차라리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해석 이론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은 관찰은 과학이 아니다인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제 이론적 해석이 없는 과학은 과학이 부족하다는 게 그럼 결국은 이 이론에 의해서 해석된 증거만이 과학으로서 적합하다. 그치? 그래서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만이 과학이론의 근거가 된다. 뭐, 요 부분 정도만 형광펜을 해서 좀 더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문맥은 뭐, 제 표시한 것처럼 뭐 어기를 좀 쫓아가면 되겠고, 뭐, 빈칸은 달라면 되건데, 얘는 뭐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아가지고, 조금 그래요. 이제 실제 일모로는.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1967년 뭐 책에서 이 사람이 최초로 알아차렸어. 파지티브 릴레이션십은 여기서 뭐 긍정보다는 뭐 양, 할 때 뭐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이에 이 엄마하고 자녀에 있어서 자존감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양의 상관관계 뭐 이런 거를 알아차렸대. 그렇구나. 이건 뭐 여기서는 정적인 상관관계라고 했는데 정적인 상관관계는 뭐냐?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야 되지? 서로의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야? 자존감 수준이? 그러니까 엄마 자존감이 높으면 애들도 자존감이 높다 좀 그런 얘기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뭐 도입이야. 그런데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위에서 발견한 이 요소를 상당히 사용을 했어. 어떻게 상당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함으로써 부모는 실제로 그들의 자녀한테 보여준대. 셀프스템, 자존감으로 가는 라우 길을 보여줘. 어떻게 함으로써 어떻게 부모가 그들 자신의 어려움, 뭐 갈등, 문제들을 다루는지 그 방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도 원래 이렇게 뉘어놓은 거거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자기 자신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직접 자녀한테 말이 아닌 보여줘, 행위로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자존감을 만들어 가는 거야 라고 자녀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효과가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약간 그 느낌이란 거거든. 말로 해봐야 소용없다 뭐 그런 얘기도 나고. 그래서 일단 이쪽이 주제문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거 뒤집고 이렇게 주제문 역적으로 썼으니까 일단 먼저 대충 알겠어. 그래서 부모의 행동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미치는? 자녀의 역시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지 부정할 수 없지. undeniable, deny 할 수 없어. 그지? 즉 다시 말하면 이 자녀의 immaturity, 미숙함을 고려할 때 그러나 좀 그럴 것 같아. 부모의 그들 자신의 이 자존감 문제에 대한 resolution, 해결책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말은 길었지만 자기 자존감이 달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표현, 즉 보여주는 거,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영향력이 있다. 뭐보다 부모가 말로 가르쳐주는 것보다. 역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같은 얘기했던 거 아니게.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요게 사실 우리가 있는 거지. 보여줘야 돼, 쇼.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저거에 해당되는 게 이거라고 표현. 실제 보여줘야 되는 거고, 뭘 보여주는 거냐? 어떻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걸 만드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 빈칸이 되려면 돼야 되는데, 조금 여기가 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는 너무 길잖아. 특히 막 이런 거 쓸데없이 이렇게 세 개가 다 있어서 저기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쇼예요, 쇼. 이거 말로 하는 법안의 요게 아니라 쇼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지? 그 다음에 저 하웨이브를 한번 생각해보자. 왜 하웨이브를 썼는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자존감 미친 영향은 뭐 자존감 미친 영향은 되게 중요하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애는 아주 미숙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보면 결국은 이것도 뭐 즉 다시 말하면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부모의 어떤 표현 자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자존감 관련돼서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표현을 해줘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이게 뭐 키워드라고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랑 좀 호흡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뭐 미리 표시를 해놓은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주어고, 이렇게 해서 동사고, 뭐 이렇게 된 거지. 부모인데 인생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거야. 정직하고 오픈되게 딱 보여주는 거야. 어렵다, 자식아,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떤 부모? attempt 시도하는 부모야. 어려움을 대처하려고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어렵다는 거 보여주고 그지? 그리고 피하지 않고 대처하는 부모야. 피하기보다는. 그럼 결국 이 부모가 좋은 부모를 보여주는 거야.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해도 돼. 노출시키겠지. 저런 부모가 걔네 자녀를 일찍이 뭐에 노출? 프로-셀프-이스템 프로블럼 서빙 스트래러지. 그러니까 친자존감 문제 해결 전략에 노출시킨다는 게 하여간 프로는 좋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자존감을 살리는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되는 방식에 노출을 시켜서 보여줬으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반대되는 게 나온다? 사실 여기에 on the other hand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왜 안 줬을까? 뭐 싶어요. 왜 그러지?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who avoid feeling difficulty 그지? 어려움을 다루는 걸 피하는 사람들 부모인데 어려움을 피하는 부모야?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여주겠지? 부정적인 경로를 뭐에? 그 어려움을 다룸에 있어서 그지?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다룰 때 부정적인 어떤 길을 보여주는 거로 알코올에 의존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대표적으로 자, either way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거가 됐던 나쁜 거가 됐던 둘 중에 무슨 방법이 됐던 간에 그 중요한 건 뭐다? 퍼펙트 센텐스 느낌이네?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뭘? 빈칸 들어가는 거. 그래서 위에서 show, expression 결국 모델링이지 본보기 되기 저기도 키워드 본보기 되는 게 도움을 준다고 장을 마련하는데 건전한 자존감 또는 문제와의 어떤 장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해서 마지막 문장을 형광펜을 해볼게. 위에는 요거 show, expression 두 개만 형광펜 해보고 topic sentence가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modeling, expression, show 저 세 개가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여기도 그 요지가 짧으니까 항상 요지를 한국편에서 일단 요지는 기억을 해주고 뭐 위에서도 몇 번 나왔잖아. 3번이 나왔고 약간 부모가 어려움 어떻게 대하냐라는 거 보여주는 방식 그거로 자존감 결정을 자녀를 한다는 거고 뭐 문맥에 대해서 여기는 뭐 쇼, 익스프레스 이런 게 처음에 좋고 뭐 핑크는 하려면 저 정도 되겠더라고. 자 그럼 여기는 날려 일단 그렇지. 근데 뭐 하여간 이게 그 엄마하고 자녀 간의 어떤 자존감이 뭐 관계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해보자고 그지? 자 그런데 부모는 그지? 부모가 어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자녀에게라고 하자. 쇼를 그대로 틀리지 뭐. 자녀에게 자존감 어떤 형성을 하는 길을 보여준다. 하여간 이제 보여주는 게 나를 의미했었어. 부모가 어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존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 길을, 방법을 보여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부모의 자존감 문제에 대한 해답을 표현하는 것이 그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표현이라는 게 더 영향력.
그래서 말 아니에요. 실제로 해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전거 문제. 이렇게 된 거죠. 연결사 요소는 좀 약간 애매하니까 뺄게. 너무 길어지니까. 자, 뭐,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좀 보충 설명 된 거지. 주제문 다음에. 이렇게,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인생의 어려움을 회피하는 부모가 있고, 그치? 얘는 뭐 당연히 뭐 긍정적일 거고, 네? 얘는 당연히 뭐 부정적이겠지? 근데 어쨌거나 either way 뭐가 됐다. 중요한 카피 센텐스는 뭐냐? 부모가 모델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어. 그치? 그리고 부모가 모델이 되는 거.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보여준 뭐 표현 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 모델이 되는 것이 결국은 자녀의 자존감. 자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뭐 말을 좀 바꾸면 이 얘기니까요. 이건 뭐 소재는 좋은 것 같아.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면서.